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특집 2부입니다. 예, 마크롱 노동계획을 아까 말씀드리는데요. 자, 에마니엘 마크롱은 대통령을 취임하자 어떻게 노동계획을 밀어붙였을까요? 그는 8개 노동단체 대표들을 LG회공으로 불렀습니다. 9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노동단체 대표들과 1대1로 1시간씩 담판했습니다. 말이 담판이지 대통령이 직접 노동단체 대표들, 그러니까 노조 대표들을 일일이 설득한 것이죠. 정부 관료들도 노동단체들과 끝없이 대화했습니다. 거의 400회 이른다고 하더군요. 이대로 가면 모두 죽는다. 이대로 프랑스를 망하게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단순한 말이 설득의 요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마크롱은 행정명령으로 주요 노동개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정광석화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요, 50인 이하의 소기업들은 산별노조가 아니라 개별노조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거대 노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도록 한 겁니다. 더불어 부당해고 배상금 최고 한도를 20개월어치 월급으로 상한선으로 정한 거죠. 노동 유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겁니다. 자, 아까 제가 50인 이상 모든 기업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프랑스는 원래 종업원 50인 이상 모든 기업은 의무적으로 3개 노조를 설치를 하고 돌아가면서 협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노조와 협상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프랑스 중소기업들 종업원들이 대부분 49명이 상한선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들이라면 최고 종업원들이 다 49명이죠. 마크롱은 그 노조 조직을 통합하도록 한 겁니다. 마크롱은 기존 정규직을 배불려 주느라고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기회를 빼앗았다고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요, 지금 우리 처지를 보면 이 마크롱의 말은 딱 맞는 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른바 우리 귀족노조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 말씀 들으면 화를 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이른바 귀족노조들이 감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걸 알면 저에게 화를 낼 일은 아니죠. 어떻든 자, 마크롱은 마그리트 대처처럼 강인한 면모를 보인 겁니다. 대처가 탄광노조를 와해시킨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마그리트 대처는요, 문자 그대로 탄광노조를 와해시킬 때는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득했죠.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을 춥게 보내달라. 방법이 없다. 저 탄광노조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 영국은 망한다. 결국 대처가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크롱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크롱이 노동계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은 원칙 중 하나가 바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는 우리가 하다가 대부분 실패한 것을 전부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게요, 연금개혁 그리고 철도개혁 같은 겁니다. 이 역시 마그리트 대처와 같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마크롱의 결심은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더라도 반드시 설득 절차를 거쳤습니다. 노란조끼 시위로 몸살을 앓을 때죠. 마크롱은 직접 토론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국가 대토론을 3개월간 연속해서 연 것이 그겁니다. 우리 언론은 잘 보도가 되지 않았죠. 마크롱은 지난 1월 노르망디 첫 토론에서 무려 6시간이나 노동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가운데 앉았어요. 그는 시민들이 토론을 원하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대부분은 성공합니다. 이제 마크롱은요, 프랑스 최고의 소통 정치인이 되어 있습니다. 소통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로서는 참 부럽기만 한 리더입니다. 물론 마크롱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의 연금 계획은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는 연금 계획을 반대하는 노인들이 많은 로데지라는 소도시로 가서 시민들 사이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본 없이 그는 시민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면서 직접 설득에 나갔습니다.
무려 그 토론 시간이요. 3시간이 넘는 200분이었다고 하는군요. 그 결과 이제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이제 실업률 하락에도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취임 때 임기 말까지 실업률 7% 달성을 약속했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가능하다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신문이죠. 르몽드지는 올 연말까지 실업률은 8.3%로 떨어지고 임기 말인 2022년엔 7%까지 떨어져서 마크롱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에 목을 맨 마크롱이 가문하겠다, 해고하겠다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공무원입니다. 우리와는 정반대죠. 작은 정부. 에마뉘엘 마크롱이 선거 때부터 외치는 구호였습니다. 지금 마크롱은요, 전체 500만 명 공무원 가문 계획을 세우고 우선 12만 명을 줄이는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놀랍게도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들이 포함됩니다. 상하원 정원이 925명이죠. 그런데 그 정원을 695명으로 무려 25%나 줄이는 게 그 요체입니다. 그런 마크롱은 이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던 정파들도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회가 의원 숫자 내려서라도 연동형을 한다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좀 프랑스 좀 배우시죠. 이 마크롱의 지지도는요, 노란조끼 시위가 한참 벌어졌을 때 31%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2%를 넘어서서 회복됐습니다. 정말 부럽군요. 에마뉘엘 마크롱. 어디 우리에게는 이런 정치인이 없는가요? 이 나라를 구할 강력한 지도자 말입니다. 오늘 1,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좀 짧지만은 제가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요, 오늘은 그 지난주에 삼성전자 50주년 이 삼성전자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현대차가 가문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현대차 인력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다. 우리 산업 구조가 바뀐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또 경제 문제 여러분들이 다들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하죠. 예, 고맙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